불정초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국어 시간에는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국어 시간에도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비교해보자면 그때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었냐?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겪은 일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1교시에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2번 정도 읽고 1번 문제도 풀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262쪽, 263쪽을 풀기 전에 257쪽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 이 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이 약 170만 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대요. 그 이유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그리고 토종동물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과 벌이는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서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은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첫 번째 나왔던 동물이 점박이 물범이었습니다. 읽어봤죠, 내용. 그 다음 동물이 사냥이었고요. 그 다음 동물이 반달가슴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지동자개라는 동물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많은데 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게 바로 깃대종, 지표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조금 어려웠었죠. 한 장 넘어갈게요. 그럼 깃대종이 뭐냐? 깃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래요. 그래서 그 예로 사냥, 비단벌레,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같은 동물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라는 거죠. 그럼 지표종은 뭐냐? 지표종은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할 수 있는 종을 이야기한대요. 예를 들면 여기 교과서에는 카나리아가 나왔죠. 카나리아는 굉장히 공기가 좋은 곳에서만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광부들이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여기가 공기가 굉장히 좋구나 라고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표종의 예로 물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종이 있었는데요. 얼음치나 열무걸을 보면 이 물은 되게 깨끗한 1급수구나 알 수 있고 은어나 피라미드들이 살고 있으면 여긴 2급수구나 또 물벼룩, 집신벌레가 있으면 여긴 3급수구나 물곰팡이, 실지렁이가 있으면 여기는 물이 별로 안 깨끗한 4급수인가 봐 이렇게 물의 등급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을 잘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쓴이는 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물을 보살피며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하면서 글 한 번 더 읽어봤어요. 한 장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 우리 사실 이거 온라인 수업에서도 한번 했었고 교실에서 등교 계약에서도 아마 정리 한번 했을 거예요. 질문은 크게 질문 만드는 거 크게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 교실에서 배웠어요. 내용 확인 질문과
추론 질문과 감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답이 한 가지인 질문이래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한 가지 대답이 나와요. 이건 내용 확인, 추론, 감상 중에서는 내용 확인, 감상, 질문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 친구들한테 질문했을 때 답이 다 다르게 다양하게 나오는 질문은 추론 질문, 감상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내용 확인 질문과 추론 감상 질문을 각각 하나씩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어봤나요? 네, 먼저 한번 내용 확인 질문부터 봅시다.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지표종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용 확인 질문 좋고요. 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대종에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할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게요. 기대종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곳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동물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혹은 이 글을 읽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게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훌륭하고요.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에서 동물 이름의 짜임을 생각해보고 동물의 생김새, 사는 곳, 특징을 짐작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복합어를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남자아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달가슴곰은 반달가슴과 곰을 합해 만든 낱말일 거야. 했더니 여자친구가 그럼 가슴에 반달 무늬가 있는 곰이라는 뜻이겠네? 라고 대답했어요. 반달가슴곰은 반달가슴 플러스 곰 합친 단어라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자아이가 그럼 집신처럼 생긴 벌레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남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쵸. 집신벌레는 집신과 벌레가 합쳐진 단어야, 낱말일 거야 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집신벌레는 집신처럼 생긴 벌레겠구나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말고도 복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요 마지막 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복합어, 이 글에서 복합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글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산, 양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 양. 산 더하기 양, 산에 사는 양이고요. 비단, 벌레. 벌레는 벌레인데 약간 그 몸이 비단처럼 약간 매끄러운 비단처럼 반짝반짝한 벌레. 하늘, 다람쥐. 다람쥐는 다람쥐인데 하늘을 나는, 물론 새처럼 훨훨 나는 건 아니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다람쥐. 그리고 반달가슴곰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예고요. 또 말고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곰팡이, 물에 사는 곰팡이, 물벼룩, 물에 사는 벼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로 한번 여기 세 번째 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산양으로 하겠습니다. 산양은 산 플러스 양. 그럼 산양의 뜻은 주로 산에 서식하는 양이겠구나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학년 친구들도 다 적었으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을 떠올려서 새롭게 글을 읽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어요. 오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아는 지식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고 또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는 지식을 떠올리면서 1교시의 글은 다 읽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알게 된 점 혹은 자세히 알게 된 점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꼬치동 자개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각자 아마 쓴 답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을 다양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마지막 7번입니다. 7번, 아는 지식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의 주제였던 거잖아요. 아는 지식을 떠올리며 글을 읽기. 오늘 글이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이었는데 만약에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이 글을 처음 접한다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든다면 내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역사에 대한 글을 읽는 것과 난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에 대한 글, 위인전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깊이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지식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무엇이 좋은가? 정답이 여기 나와 있죠? 글을 더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더 적어볼게요. 또 글의 내용을 검정색으로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적어주세요. 또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동물 내가 알고 있었던 북극곰 혹은 반달가슴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 멸종위기동물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아는 내용과 비교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아는 지식을 떠올리며 글을 읽는 오늘의 공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국어 시간에는 이제 8단원 마지막 차시예요. 새말사전 만들기, 우리 복합어 공부한 거 가지고 새말사전 만드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교시 국어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